추위가 제법 가신 2월의 어느 날, 인천의 한 동네에서 김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부지런한 이웃과 반갑게 인사도 주고받습니다. 유난히 좁고 가파른 계단 탓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데요. 연식이 느껴지는 건물의 2층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평범한 가정집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한 거실에는 방대한 양의 책이 인테리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서점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긴 나 혼자 있는 궁전입니다. 나만의 궁전. 아, 그래요? 예. 뭐 은퇴한 듯한 배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조그만 그냥 나만의 공간, 책 보고, TV 보고, 또 옛날 생각하고. 그렇죠. 소설을 비롯해 얼핏 봐도 다양한 분야의 책, 엄청난 다독가임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책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내가 이 작가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보나든 말라무드라는 작가인데 이거 가슴이 아파요. 울어요. 눈물 나요. 내가 좋아하는 누란이란 소설이에요. 이 꿈이 있어요. 이 지금 저 사막, 티베트 사막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사라져버린 나라라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들. 이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서 여기를 3번인가 4번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추경험이라고 그러고 상상 경험이라고 그러고 내가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생각으로 겪잖아요. 풀장에 담긴 물과 강에 담긴 물과 바다에 담긴 물은 질과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나는 봐요. 그것들이. 1974년 데뷔해 매 작품마다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주영 씨. 그는 왜 호련히 자취를 감춘 걸까? 한 7년, 8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 마지막 출연했던 게 KBS 대하사극 그 정도전으로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는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출연하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는 그 액션을 제가 꼭 했어요. 그래서 뭐 액션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육체에 대한 무리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상처도 나고 그건 육체적인 거고 이제 정신적인 걸로는 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지난 8년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쪽 방은 문이 잠겨 있네요. 제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문을 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또 새로운 배우 김주영이 아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인간, 신인간 김주영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마주한 낯선 세계. 시선을 압도하는 탱화들을 비롯해 정성껏 차려진 신단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 놀란 것도 잠시. 더욱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계신 그 신우님들하고의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예시를 받는 곳이고 저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가내는 그런 작은 비밀의 방이에요.
방송을 떠나 있는 동안 신을 모시는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김주영 씨. 그의 공백기에는 이런 말 못할 속사정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대본을 보며 대사를 외우던 지난 세월은 기억 속에 묻어두고 요령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신령님한테 내가 기구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신령님하고 기구를 드리면서 나하고 접신이라는 것보다 나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런가. 50년 전 꿈을 이룬 그 순간부터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김주영 씨. 그는 어쩌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집사람들 하는 말이 나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우습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안 아플 때도 다 아픈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흔들리고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무엇을 내가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걸 왜 내가 생각하고 왜 내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어요. 신경내과. 이상하다. 이게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얘기했어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어? 여보, 이렇게 아픈데 나 왜 이렇게 아픈지 한번 좀 어디 가서 봐라. 어? 그러니까 뭐 장안에 제일 유명하다는 데를 몇 군데를 골라서 우리 집사람에 가서 보는데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다. 빨리 신과의 조우를 하도록 협조를 해라. 그러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보는 데를. 내가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갔더니 그거 보는 그 신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 어떤 기운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정신력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도인들이 느끼는 어떤 기파, 그게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연애자평이라는 건데 이게 지옥 공부하는 거예요. 연기에서는 가히 따라올 사람이 없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만 무속인으로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벗어난 수준.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산더미랍니다. 내가 백독자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 선생님한테 배우면 나 금방 배우겠는데 이거 다 내가 혼자 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지. 뭐가 뭐 금다하면 목다하면 야무서 뭐 편인 편관이 어떻고 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니 자꾸 보니까 자꾸 보고 필기하면서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게 이럴까? 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업을 하잖아요. 자기 혼자 하듯이 똑같아요. 수업이에요. 그 수업. 나만이 하는 수업. 이걸 해야만 더 정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날 오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같이 땀 흘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고민을 들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기 위해 온 신경을 쏟아 집중하는 김주영 씨. 올해 가을 돼야 숨통이 트인다. 단풍이 들어야. 아이고. 그래.
살겠다. 싶다. 다행이에요. 오늘 급하게 여기 오느라고 그래도 우리 보살님이 올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나는 보살님인 줄 몰랐어. 아주 건강하세요. 네네네.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도 좋아졌어. 예? 아니 근데 아니 왜 배우가 이걸 하세요? 웬일이세요? 어떤 일이라고 막 물어봐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것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놀래고 좀 당혹해야지 이제 호기심 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 뭐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되겠다.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신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모양입니다. 됐네. 완두콩밥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진 도시락.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 먹는 걸 별로 건강식이라고 생각 안 해서 우리 촬영하고 스타디오 녹화할 때 밥 싸줘요. 그러면 벌써 오래됐지. 연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남편의 식사를 챙겨온 아내. 그래서 혼자 하는 식사도 외롭지 않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대문을 나서는 김주영 씨. 단단히 챙겨 입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푸르른 하늘과 맞닿은 인천의 한 바닷가. 해수관은 보살님 사해수용왕 대신님 좋구나. 네.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는다는데 광상제님, 일월양신님, 신묘장구.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터. 무거운 숙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날을 번민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데요. 멍하다고 그럴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삥 하면서 이렇게 왜 귀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남들이 볼 땐 야, 아니 냉정하게 보면 저 사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저런 거 할까? 에? 저는 그 얘기 들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뭐 마이크다 대고 내가 나 아니에요 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내가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나 처음에 그랬어요. 담담히 털어놓은 속마음에서 절박했던 심정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고민을 나눌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 혼란스러운 건 곁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때 당시 가족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예, 말이 없었어요. 그게 난 더 불안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나는 가장이라는 걸 한 번도 뭐 얘기하고 주장해보진 않았지만 집사람이나 우리 애도 아빠가 선택이 됐고 선택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빠 몫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고 당신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를 발가벗고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겁도 나고 그래도 우리 그 식구들은 그런 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머릿속으로 혼란이 왔으면 저거를 신령님을 모시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난 고맙죠. 쾌청한 하늘처럼 여느 때보다 환한 표정의 김주영 씨. 모처럼 동료들이 있는 영화인 협회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아 누구야? 손님 오셨다. 아이고 봉 감독 오래간만이세. 네 안녕. 아유, 몇 년 만에요? 아이 앉아. 또 제일 친해진 게 우리 해병 묵시러 갈 때. 그렇죠. 아 그때 우리 아주 재밌었거든. 야, 진짜 재밌었어요. 공대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산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진짜 정이 깊어졌어. 그런 팀이 없었어. 형은 해병대 안 나왔잖아. 아, 난 안 나왔지. 근데 어떻게 나는 그거를- 육군 방이지. 우리 해병대 그 저기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해병 명예 해병. 이 방위가 어떤 출세했다. 거냐면 좀처럼 끊이지 않는 수다처럼 같은 작품에서 만나 속사정을 털어놓을 만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실 줄은 몰랐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그 좀 연습하고 있었어요. 형님 출연을 한번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 해야지. 그럼. 좋죠. 예. 언제 그 스탠바이 돼 있어. 아니 스탠바이는 그거는 배우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럼. 옛날에 형하고 나하고 배우 같이 했을 때하고 틀려. 형은 배우고 나는 연출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쉬었잖아. 그러니까 연기 테스트 좀 해야 돼. 아유 깜짝이야. 선생님 나이가 많고 나는 나이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형은 무조건 사랑한다고 어떤 그런 하나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감정 잡고. 그래. 자 카메라 레디 액션. 나 다음 주에 미국 떠나려고. 누구하고? 연하랑. 연하가 누구지? 자 형. 그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그 구력이 있어.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저도 같이 작품도 출연도 같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쭉 쉬셨잖아요. 그래도 배우로서의 그것이 아직도 이 가지고 있다. 당연하지. 그래서 야 참 이게 천직은 못 속이는구나. 진짜 배우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형님 참 오래간만에 뵙지만 저희 작품에 같이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하자. 처음에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그랬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뭔가 딱 뒤통수 느낌이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요? 이렇게. 진짜 신 내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형님이 이제 그 과정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가슴이 좀 뭐랄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먹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냥 다행이다 잘 됐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느꼈죠. 제가 그 신을 모시는 건 모시는 쪽이고 또 연기는 또 연기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서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인간이 그냥 또 하나의 그 또 탤런트로서 연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신 낼 때는 또 신 또 하는구나. 이렇게 봐줬으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을 응원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연기자로서의 삶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가까이하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가 됐고 그분들이 또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힘이 되죠. 재밌어요. 즐겁고 또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재밌어요. 연습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제 내 배역만이 아닌 상대방의 배역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걸리도 한 잔씩 필요한 거고. 근데 서로가 나누는 그런 그 이야기들 너무나 그리워요. 다음 날 오늘은 신당으로 가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답니다. 요 며칠 다리 통증이 심해져 근처 병원을 찾은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시고요. 예. 지금 무릎이 어느 쪽이 불편하세요? 왼쪽. 왼쪽이요?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오금하고 여기 하고가 당기면서 너무 아파요. 언젠가부터 이 무릎이 말썽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아픈데요? 제가 진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무릎이 좀 부어 있고요. 네. 제가 누를 때 아픈 거 있나 볼게요. 네. 아파요. 이거 아프세요? 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어지는 검사. 지금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거든요. 무릎이.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도 약간 좁아지는 변화가 보이고, 그리고 뼈의 테두리 쪽으로 골국도 튀어나오고요. 뼈의 면도 좀 하얗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그 액션 과정에서 그런 충격이라든지 자세가 반복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연기 생활이 가져다준 후유증인 셈인데요. 액션 하다 보면 이런 바닥에서도 굴러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몸이 슬슬 망가지는 거지. 견디지 못하는 거지. 젊을 때야 젊은 혈기로 버티지만 그때가 지나면서 서서히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군인, 장군 등 강한 역할을 주로 연기한 탓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던 지난 날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막 했을까? 그런 후회 같은 거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런 건 없지. 있으면 그때 아예 안 해버리죠. 아, 재밌어요, 나. 재밌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배역이 있으면 해요. 내가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먼 길을 나선 김주영 씨. 꼭 가야죠. 순례자의 마음으로 또는 기도자의 마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 꽃집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꽃 좀 돌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믹싱해서 해드릴까요? 그러면? 믹싱이요? 네, 색깔도 이렇게 하면 조화가 되거든요. 조화가 되지. 고심 끝에 고른 꽃다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엄마가 평소에 이 질색팔색을 하던 신령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신령님 미시고 기도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수긍을 해 주시고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 네. 그거 뭐 부끄럽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너무나도 달라진 아들의 삶을 이해해 주실까요? 내가 연기자가 되고 배우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신령님하고의 관계 이런 거는 어머님이 굉장히 난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내가 늘 아버님 모시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한참이나 어머니 앞을 떠나지 못하는 김주영 씨. 이렇게나마 한 공간에 있으니
문득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거기 극장을 갔죠. 근데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임춘행과 무슨 극단인데 제목이 낭랑공주와 왕자 호동이에요. 난 이제 연극을 처음 본 거야. 어린 촌놈이 입이 딱 벌어져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 내가 정신이 뺏겼어요. 이거다. 이건 너무 아름답다. 이거 너무 멋있다. 요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느덧 작별 인사를 고하는 2월의 겨울산. 이곳에 신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룡산에 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연호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서 오듯이 똑같아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곳이 나의 탯줄 같은 곳이다. 어떤 각오가 새로워지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편기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의 한 마을 회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북동산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기현 씨, 대체 이게 얼마만이죠? 그런데 제작진을 반겨주는 식구들이 꽤 많은 듯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총 4애기랑 살고 있고요. 고양이는 이제 2애기랑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썼어. 총 6마리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이곳 마을회관. 여기는 원래 마을에서 이쪽으로 관광 오시거나 잠깐 여름철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묵을 수 있게끔 원래 했던 그럴 용도로 만들었었던 이제 집이고요. 마을 회관에 딸려 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마을 회관이에요? 예, 마을 회관입니다. 근데 여기만큼 지금 저희 애기들한테는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거주하신 거예요? 지금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에서 9년 되는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보니 아침이면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녀석들 식사는 챙겨 먹이고 나가야 하루가 마음 편히 시작된답니다. 됐어. 한다. 잘했어. 드라이 아이스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라는 제품이 성질이 차갑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잠시만요. 이산화탄소를 냉각시켜 고체로 만드는 일인 만큼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곳의 일. 굉장히 열이 마이너스 70, 한 7, 8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성질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도 이 풍선이 벗겨지기도 하고 애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엔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눈코뜰새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이 대학교 직속 선배님이시고 저랑 늘 통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전화 오셔서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안 되겠니? 나 있는 대로 와라.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으로 옮겼고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준 선배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을 배우려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지게차 운전도 꽤 능숙해졌답니다. 5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 치고는 모든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밤에 이 라이트 서치도 잘 켜지 않고 그냥 감으로 금방금방 하세요. 근데 저는 라이트 서치도 켜고 핸드폰 조명도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살살 하고 막 힘들게 합니다, 저는. 현기현 씨는 제가 대학교 후배라서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한테 완벽하려고 처음에 굉장히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본인한테 굉장히 화를 내요. 기계가 말썽인데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요.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연기자 편기현의 모습.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때 어느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봤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나왔어요. 단막극 드라마였는데 정말 딱 한 편짜리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대사를 막 하다가 NG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또래 친구들인데 감독님한테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하는 모습이 나도 저 멘트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정말 그거 하나였어요. 12살,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홀로 드라마 현장을 오가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중에 인생의 첫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드라마. 한 번 오디션장을 가면 한 300명 정도가 오고 그 와중에 발탁되는 사람은 한두 명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 말아야지 하다가 갔어요. 그냥 갔어요. 대본을 딱 리딩해봐 이러는데 틱틱거리면서 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게. 이것 봐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너 연기 얼마나 했어? 3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인공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감독님이. 다른 이유가 없고 다혈질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는 필요하셨던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그 드라마도 시작하게 되었고 첫 주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청소년 드라마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연기자로 평가받기도 했던 편기현. 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는 지난 일일 뿐 과거의 영광 속에 살기보단 지금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 했어. 2개 올리고 3개 올리고.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작업도 마무리되고 고단했던 오늘 하루도 끝이 보입니다. 이튿날 일주일에 2번 있다는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너나 지져라. 라면을 이걸 먹어야겠구나. 오늘 아침 식사는 라면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계란 많이 쓰면 계란 뭐 한 10개는 오바고요. 너무 그건 거짓말이고 한 7개까지 넣어서 먹는 것도 많아요. 뭐 햄이나 스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다 넣고. 야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 쉬는 날은 요리보단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끄러워? 못하는 거야. 어? 왜 또 안 먹으면서 왜 그래? 뭐
이러면 막 화내요. 언젠가부터 이런 일상도 익숙해져 버렸다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휴일이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식사를 하려는 걸까요? 채소를 써는가 싶더니 고기를 볶기까지 하네요. 강아지들 이렇게 먹이는 음식을 파식이라고 합니다. 파식. 불에 익혀서 염분기는 싹 빠지게. 진짜 안 쉬는구나. 원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 위에다 얹어서 정말로 먹어요. 이렇게. 본인은 라면을 먹어도 반려견 식사만큼은 직접 해서 먹이고 있다는 기현 씨. 혹시나 뜨거울까 찬물에 식히고는 이번엔 냉장고에서 또 무언가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봉주 심장 때문에 먹는 약이고요. 자, 희 여기다 줘야 돼요, 희를. 그리고 밀고 나가니까. 예. 정말 좋아하고 잘 먹고, 특히 이 희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먹는 거에 대한 감각, 냄새 이런 게 더 뛰어나서요. 뒤로 흘렸을 걸로 지금 내가 봤을 때.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반려견들에게 이렇게나 애틋한 데엔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힘들 때 낚시를 갔어요.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죠. 3마리였죠. 있더라고요. 버려져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앙상하게 말라있고 눈빛을 마주쳤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손 안 내밀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진짜 거울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딱 보는 순간 제 모습 같았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 손 내밀어 주겠지. 내가 일단 네 손 내가 잡을게. 그 길로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오며 기르고 또 떠나보내길 수십 마리. 이 녀석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현 씨.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섭외가 점점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시기에 정말 친형제처럼 친한 형이 있었는데, 기현아, 이런 형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투자를 받던 너 있는 돈이던 다 합쳐서 어떻게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 형의 말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자, 이 생각으로 그 하나로만 거기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떠안은 빚만 자그마치 4억 8백. 억울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자해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가 했어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지? 왜 저래 저 사람? 막 이랬는데 그때는 되게 시원했어요. 되게 시원하고 막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피가 터지는 순간에 너무너무 시원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미친 사람처럼 웃고.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책임지고 갚았다는 빚. 그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합니다.
그날 오후. 시끄러워. 저 이제는 도둑질하러 갑니다. 네? 도둑질이요. 어디 가시길래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대체 어디에 가려는 걸까? 엄마.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아드님 왔다고 상 이렇게 큰 거 피시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죠. 다름 아닌 부모님 댁에 온 겁니다. 그럼 아까 도둑질하러 간다는 게 집이었어요? 네, 여기였어요. 지금도 한번 싹 제가 눈으로 스캔을 하고 있어요. 뭘 훔쳐가야 되나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저기 잡채를 네가 좋아하니까 쬐끔 해주려고 했더니 잡채가 쬐끔뿐이 없는 거야. 얘가 다 가져갔어요. 저는 항상 다 가져가거든요. 이거 엄마가 해주는 게 좀 제일 맛있잖아요. 언제 봐도 반가운 아들이 왔으니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셋, 됐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아들 기현 씨. 아직까지도 걱정만 시키는 아들인 것 같아 찾아뵐 면목도 없다고 합니다. 너는 위험했었잖아. 위험했었지. 근데 여기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건 없고 그냥 일은 그래도 전보다 따졌을 때 할만한 것 같아 진짜. 근데 거기 배워가지고 네가 관리자로다가 해서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잘 그치. 적응돼? 그때 적응 못할 때였지 그때가. 근데 지금 이제 다 적응하고. 요즘 날 더운 것 때문에 힘든 거 빼고는. 거기는 안에 에어컨이 안 돼 있어? 아 있어. 그래도 덥지. 있어도 일하면 더워. 그래도 우리가 열기가 너무 심하니까. 힘들 때 정말 급하게 힘들 때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엄마 나 얼마만 도와줘. 다 생활비였어요 그런 건. 그때 문자로 했어요. 진짜 문자로만 했고. 그럼 어머니 꼭 전화를 하세요. 엄마 보내놨다. 알았어 고마워. 그냥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그랬었죠. 엄마가 뭐 여유가 있어서 막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을 테고 항상 엄마 내가 잘 되면 엄마한테 효도할게. 내가 항상 그 얘기는 항상 잊지 않고 해요. 엄마 내가 지금 이래도 나중에 잘 되면 엄마 잊지 않고 내가 다 도와준다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남겨놓더라고요. 뭔가를 꺼내오는 아버지. 옛 추억의 앨범인데요. 언제고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 주연 드라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우 진짜 좋아 이래가면서 뭐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다 팬클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 우리 아들 저렇게 한 번쯤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죠. 바램이죠 바램. 원래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길이었으니까는 그 길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원하던 길이었으니까는 지금 원하지 않던 길을 가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랬냐? 며칠 후 강릉의 한 바닷가에서 편기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인 걸까요? 아 맞다. 뭐야? 야 안녕. 와. 반갑다. 야 진짜. 네, 잘 지냈지? 네, 청소년 드라마에 이제 아역 원빈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배우 손무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릴 적 동료 배우이자 이제는 선장이 된 친구 손무 씨와 함께 바다 낚시에 나섰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계속 통통통통 때려야 돼. 야 이거 큰 거 아니야? 왔어. 왔어. 야 너 빨리 빼. 왔어 진짜. 왔어 빨리. 너 떨어뜨리면 죽어 진짜.
일제. 대체 뭐가 잡혔나 했더니 다름 아닌 문어입니다. 우와. 아이고. 주인공이 누군지 잡았어. 와. 잠깐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확도 있겠다. 그냥 갈 수 없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갓 잡아 올린 문어를 삶아 더욱 쫄깃한 문어 숙회.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도 얼마 만인지 모른다는 두 사람. 지금 서울에서는 무슨 일 하는데? 뭐 아이스팩. 아이스팩 알잖아. 플라이 아이스 알지? 그 왜 연기 나는 거. 옛날에 뭐 냉장고에서 많이 뜯어갖고. 앞으로 너는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니 뭐 그러고 싶지 당연히. 그리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야. 방송이나 나오면은 잠깐이라도 너 생각할 거 아니야. 저 앞에서 잠깐 나도 하고 싶네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품고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 연습도 하고. 보면은 뭐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떠서 되게 잘 되는 분들이 많잖아. 이제는 너가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좀 너만의 그 내면을 좀 더 튼튼하게 쌓아서.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잖아. 그래, 난 하루하루 개운해. 개운하잖아. 일 끝나면. 뭐 하다 보니까 늦은 게 진짜 늦은 게 아니더라고. 그럼 우리 아직 시간 많고. 사람이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포기하지 마.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내가 뭐 중재하고 뭐 이게 좋아 이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야 네가 나중에 10살을 먹든 20살을 먹든 나중에 노인을 돼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아이 고맙네. 야 너는 오늘 네 모습으로 보여줬어 모든 거를. 그런데 또 말까지 해주니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 고맙다. 친구의 응원 속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현 씨입니다. 야, 그 하얀 그림이 니네 전셋값보다 비싸다니까. 수현이는 먼저 그걸 샀다고. 그게 미안해서 웃은 게 아니야. 성격이 되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거기에 맞게 성격이 약간 까칠해. 아 연기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기호 이 배우 친구도 제 같은 동료이면서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대본이나 아니면 모르는 대본,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는 대본인데요.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또 저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듣고 먼저 드라이하게 한번 대사를 한번 쳐보고, 그럼 이쪽에서 또 저희 선생님께서 또 디렉팅을 또 해주시고, 그럼 그에 맞춰서 또 한번 쳐보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면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다시 하고 싶다는 꿈을 잠시 잊고 산 적은 있어도 포기한 적은 없답니다. 희망을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희망을 불어넣고 산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어찌 보면 똑같은 생활을 쳇바퀴 돌듯 살면서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표를 두기 전에 희망을 두고 목표를 갖거든요. 매일매일 불어넣어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확신, 그 희망이 있기에 힘든 오늘을 또 살아낼 수 있다는 편기현 씨. 제가 배우라는 이 일에 손을 저는 절대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갈 거고요. 돌아간다면 지금 이렇게 일했던 것들, 전에 일했던 것들, 일하면서 힘들었던 거, 섭섭했던 거, 정말 머릿속에, 제 몸속에, 뭐 가슴으로 다 남겨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다시 배우러 돌아갔을 때 나는 꼭 이 감정을 써야지, 이 느낌 잊지 말아야지, 이 바람,
이 빗방울, 이 아픔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말 많이 새겨놨거든요. 꼭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연기자 편기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의 내일은 언제나 해피엔딩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사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의 비투 사건이었어요. 2018년도 저희 생일 전날에 이게 생긴 일이었어요.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부감이 컸어요. 이게 사실일까? 설마? 근데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저의 자라온 뉴질랜드에서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대에서 놀라움이 되게 컸습니다.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1998년 당시 5살이었던 마이크로닷. 기억에 없는 일들이기에 사태 파악을 하기에도 벅찼던 당시 미숙했던 초기 대응은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전화를 해야 될지 하는 찰나에 제가 알고 지내왔던 외국인 변호사 형께서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중이었어요. 사실 확인하는 중이었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미 너무 늦었었어요. 이미 기사화가 너무 크게 났었고 그 한마디가 너무 제가 봐도 너무 괘씸하거든요. 괘씸하고 되게 밉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근데 세상에게는 이미 그게 나가버려갖고 부모의 사기 혐의 논란에 휩싸인 래퍼 마이크로닷이 결국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인데 이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모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뉴질랜드에서 소환돼 법정에 서게 된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많은 돈을 빌리고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으시고 3년과 1년을 받으셔서 끝까지 사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받고 뉴질랜드로 바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다시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아버님도 다시 이제 소방 설비 관련돼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항상 해왔듯 지내시고 계십니다. 총 피해자는 13분입니다. 13분이고 12분과 저희 가족이 합의를 받고 한 분이 남았는데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셔갖고 제가 아들로서 변제를 하려고 아직도 저는 노력하고 있고 저의 온 가족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법적인 변제 의무는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변제를 약속했고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마이크로닷. 일어나자마자 집안 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청소할 때 환기를 시키는데 커튼조차 걷지 않는 모습.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나는 커튼을 안 쳐놓네요. 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창밖에는 기자님들이 많았고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근데 그때는 상가, 그 앞에 상가, 앞에 동 아파트에 빨간불만 보여도 이제 누가 촬영하는 것 같았고 되게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편해졌고.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세상의 질타 속에서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괴로웠던 지난날. 그때는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지 욕하시는 분들도 한이 풀리시고 제가 여기에서 딱 없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한동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를 봐도 이제 비난을 받는 글밖에 없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조금씩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깨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는 이곳. 야! 저 왔어? 왜 둘 다 여기 있어요? 아, 정리하고 있었어. 형 오늘 뭐 하면 돼요? 아, 오늘 숯 담으면 돼, 너가. 숯 오늘 2개만 먼저 너가 담아줘. 숯하고 여분숯 생각하게요. 여분숯 담아놔주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석쇠하고 그 다음 다시 오면 될 거야. 석쇠 1개. 형도 준비하고 올게요. 갔다 와. 1년 전부터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마이크로닷. 형 나 새 걸로 해도 되죠? 새 걸로 했어.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주방 일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꾸준히 일 담당이랍니다. 하고 있어? 네, 작고 그 둥그란, 우리가 좋아하는 동그란 숯이 거의 없어갖고 저기 이거 쓰지 마. 지금 아래가 좀 저거 보면 젖어 있었거든. 네네. 물기가 있으면은 숯이 어쨌거나 물기를 먹었을 때는 잘 체크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까 봐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습득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재호 씨가 센스도 있고 좀 그래도 워낙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뭐 혼내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래퍼 마이크로닷이 아닌 청년 신재호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경력 많은 직원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석쇠 닦기. 눌러붙은 고기 기름을 닦아내다 보면 금방 땀방울이 맺힙니다. 옆에도 다 잘 닦았지? 네. 들어가서. 잘했어. 이게 석쇠 닦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마음. 그치? 안 닦아보신 분들은 모르셔. 이거 행복한 땀이에요, 행복한 땀.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이크로닷. 갚아야 할 빚은 아직도 많은데 모든 방송 활동을 접으며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활동을 이제 못한 지 5년, 횟수로는 6년 정도 되는데요. 수입적으로는 제일 도움이 되죠. 이게 제 유일한 수입원이죠. 이곳에서의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커튼 안에 숨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지난날에 비하면 조금은 숨이 쉬어진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크로닷의 세상은 홀로 지내는 집과 이 식당이 전부. 뭐 이렇게 많아? 그냥 몇 년 동안 한동안 진짜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 밖이 너무 두려웠는데 나가면 막 사람들이 나를 내가 그냥 피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모든 정치한테 그냥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혼자 되게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래서 요즘은 틈이 나면 그냥 밖을 봐요. 두려운 세상으로 이제 겨우 한 발을 뗀 마이크로닷. 그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안녕하십니까. 뭐하냐? 숯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요. 이거 다 되면 바로 고기 교육 한번 하자고. 좋습니다.
마이크로닷의 지인이자 식당의 대표입니다. 먼저 일을 제안한 것도 대표였습니다. 처음에 앞뒷면 잘 굽고 지금 여기 고기가 나뉘어지지? 네. 여기를 떼낼 거야 이따가. 네. 이렇게 불이 올라오면 뒤집어야 돼. 마이크로닷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대표. 근데 저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얘가 금전적으로 지금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본인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얘를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 알고 그리고 한국 정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 식사는 마이크로닷이 담당하기로 했답니다. 직원 식사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닷 하면은 떠오르는 부정적인 수식어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자식이 아닌 신재호로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에요. 잘 먹을게요. 제우씨. 잘 먹어. 네. 이곳에 있을 때 가장 심적인 위로를 받고 있다는 마이크로닷. 그럼 퇴근하고 요새 음악 작업하는 건 어때? 잘 되고 있어? 집에 가면 대부분 한 12시 반에서 1시 반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 5시까지 작업은 하는데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나를 보고 싶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다시 다가가요? 근데 너가 뭐 더 이상은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사람한테도 벽을 안 두는 게 원래 너의 색깔이야. 솔직히 모든 사람이 너만큼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다 어려움 속에 살아. 가수로서 다시 무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냉혹한 대중들의 시선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 오늘은 식당 휴무일. 오늘처럼 일이 없는 날이면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음악 작업을 한답니다. 그가 가족이 있는 뉴질랜드가 아닌 한국에 홀로 남은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 최선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다시 한국에서 대중들 앞에 음악과 활동하는 꿈을 다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래퍼로 데뷔한 이후 인생의 절반을 가수로 살아왔던 마이크로닷. 그에게 음악은 삶의 일부죠. 늦은 밤 신중하게 옷을 고르는 마이크로닷. 제우씨 뭐 하세요? 오랜만에 무대 서는 기회가 와서요. 사건 이후 아주 가끔 공연에 초대된 적은 있었지만 공개적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건 6년 만에 처음인 상황. 이게 사실 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말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은 사실 저는 있어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서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요. 어떤 반응을 받을지. 설렘 반 긴장 반인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섭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 긴장 가득한 발걸음으로 지하철에 오르는 마이크로닷. 누구보다 이 무대가 간절했던 또 하나의 이유.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과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계속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관객들이 래퍼 마이크로닷을 다시 반겨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곧이어 도착한 공연 장소. 다행히 관객들의 호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신재호가 아닌 래퍼 마이크로닷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희 부모님 관련돼서 피해를 입으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때 저에게 끝없는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들께도 제가 큰 상처를 드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뒤늦게더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을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지켜봐 주시고 제가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난영 씨의 집을 찾은 건 이른 아침입니다. 강아지들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 치우는 게 먼저. 집안 청소보다는 이게 더 먼저.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아직 청소도 안 했는데. 으쌰. 아이고 힘들어. 다 했다. 일단 다 했어. 벌써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어느덧 데뷔 48년을 맞은 가수 김난영. 발매한 앨범들로 방 한 켠이 꽉 찰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여왕, 카페 여왕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기록도 세웠는데요. 공식으로 팔린 게 3천만 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왜 옛날에는 비공식으로 또 팔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팔린 가수는 없을 거래요. 고속도로가 김난영 씨 목소리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 얼굴이 없었어요. 이름하고 그냥 카페 노래 이래가지고 쫙 진열돼서 그때는 카페 여왕이라고는 닉네임이 주어졌지만 얼굴 없는 가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김난영이라는 사람 얼굴은 몰라도 나중에 알고 나면 막 놀래시고 안아주고 팬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많이 다잡았고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겠지 생각을 했었죠. 많죠 이것도. 근데 한 번 먹을 때마다 이제 되도록이면 음식을 저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숫자 세면서 먹어요. 훌 넘어갈까 봐 계속 많이 씹어야만이 소화가 잘 되니까. 마치 임무를 완수하듯이 밥 한 숟가락도 수십 번 씹은 후에야 삼킵니다. 식사 끝. 배불러. 진짜 배부르다. 식사를 마친 김난영 씨가 들어선 곳은 드레스룸. 행거마다 빈틈없이 가득 찬 옷들. 옷이 이렇게나 많지만 막상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은 거의 없답니다. 작년에 산 옷인데 이제 이게 지금 딱 입어야 될 옷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건 줄일 수도 없잖아요. 잘라 입을 수도 없고요. 작년에 산 건데. 이게 꽤 괜찮은 옷인데. 보기 좋게 살집이 있던 과거와 달리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졌습니다. 요즘 김난영 씨는 슈퍼마켓보다 세탁소에 더 자주 들른다고 해요. 수선한 것만 좀 먼저 주시겠어요? 1,400이요. 네네네. 이거 하나 더 맡길게요. 네. 요만큼. 제가 오시는 건데요. 요만큼 좀 봐주세요. 표시만. 스티커 15% 할인. 6월 말까지. 허리 요만큼. 이만큼을 줄여요? 네. 많이 줄이네요. 엄청 많이 줄여요. 네. 뭐 여기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네네. 잘 맞을 거예요, 아직. 요거보다 아까도 왜 이만큼 줄였잖아요. 얘도 여기서 한 이만큼 됐죠? 예. 통은 못 줄이고 일단 허리만 줄여 그냥 입어야 돼요. 왜냐면 통까지 줄이면 완전히 옷이 변형이 되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지금. 그날 오후 집 앞 세탁소에 잠시 다녀왔을 뿐인데 난영 씨의 컨디션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 일단 좀 누웠다 일어나야지. 1년 전 병원에서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3월 달부터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검사하고 나서 막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선생님이 조금 안 좋으신데요. 그래서 저는 뭐 위궤양인가 뭐 염증 생겼나? 좀 속이 약간 좀 더부룩해서. 근데 위암이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담담하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던 장면이 제 앞에서 펼쳐진 거야. 좀 안 좋습니다. 암이십니다. 제가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제가요? 네. 뭐 어느 정도예요? 뭐 얼마나 안 좋아요? 이거를 물어보질 못하고 내일 와서 빨리 다시 촬영을 정리정돈을 해서 CD를 만들어 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듣고 네 하고 일어서서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위의 60%를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후유증은 현재 진행 중. 500g, 1kg, 500g, 1kg 이렇게 빠질 땐 좋았죠. 왜냐하면 날씬해지니까. 이게 수술해서는 힘들었지만 날씬해지는구나 좋아했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15kg. 수술 후에 15kg.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몰랐어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게요. 이제 1년이 됐는데도 조금 잘못 먹으면 자꾸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심해요. 병원 이제 거의 완치에 가깝겠지만 네네. 이제 또 계속 이제 5년간 이상 검사하셔야 되겠지만 기능 자체는 거의 이제 적응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검사해보면 뭐 알겠죠.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주치의의 소견인데요. 위를 절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위험성이 사실 큰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60%를 절제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40%의 위와 요 12지장과를 직접 연결하는 수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절제술이죠. 한시름 놓은 그날 저녁. 엄마 노래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노트북을 닮은 생소한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노래방 기계죠.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공연 다 하죠.
컨디션이 꽤 괜찮은 틈을 타 노래 연습을 해볼 참입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내 높은 음역대의 노래, 어쩐지 조금은 힘겨워 보이는데요. 지금 아직 힘이 부족해서 옛날 고음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그 높은 음이 그정도 나오나 그거를 먼저 지금 봐야 되거든요. 노래는 그래도 다 예전에 이제 했던 게 마음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어린 시절 데뷔해 지금까지 김난영 씨는 가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발매한 70여 장의 앨범 중 자신의 이름을 건 앨범은 많지 않습니다. 이 노래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조건은 신규 앨범을 내는 조건을 내고 상대방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리메이크 앨범을 몇 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제작자 쪽에서 신규 앨범에 신경을 잘 안 쓰고 자꾸 리메이크 앨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제 노래로 인해서 좀 이익 창출이 많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창출을 했는데 보너스도 없고 그리고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웠고 혼자 많이 이렇게 화를 싸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거는. 정규 앨범은 여전히 김난영 씨의 목표입니다. 며칠 후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가까운 사이 친척 동생입니다. 아이고 그냥 나 좀 누워있다. 아 누워있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암 수술 후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두 번? 많이 올 때는 왔다 갔다 2시간 왔다 갔다 해요. 고마운 마음에 손을 보탭니다. 이거 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네. 가인아. 친척 동생의 도움까지 받아 음식을 마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씻는 거 내가 잘하지. 더 깔끔하게. 오늘 지인 초대가 있어요. 그동안에 저한테 그 병원을 다니면서 또 수술하고 난 후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도 제가 못 먹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오늘은 집으로 저희가 시장을 좀 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 언니, 뭐야? 이거 야채? 네. 자, 얼른 들어가셔. 와, 네네. 조용하던 집이 반가운 대화 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아,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오랜만에 화장했어. 아니, 1년 만에 화장했어. 이쁘게 화장했구만. 아니, 왜 나보다 다 이쁘게 하면 어떡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특별하고도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친언니라 다름없어. 저랑 선생님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20년 전에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그리고 언니는 그다음에 노래교실에서 노래교실에 조인해서 10년 전에 만난 사이고. 갑자기 제가 이제 암이라고 선고를 받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득하지 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싶을 때 이제 언니들 두 분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전화를 이제 해갖고 나 언니 암이래. 놀라는 것보다 딱 그 순간 나 원래 성격이 그런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 나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나더라고. 매일 이제 우니까 이제 언니들이 매일 전화가 와요. 이제 언니 전화 오고 그러면 막 엉엉 울고 있으면 막 이제 막 그러면 안 된다. 밥은 선생님 어떠냐? 괜찮냐?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가장 힘든 순간 힘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 이리 와. 간식 먹자. 먹었으니까. 벌써 죽게 알았어. 거실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눈앞에 그려지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침대, 엄마 침대, 그리고 그 옆에 저 안방에 있는 제 침대. 치우기 전에 제가 그 침대를 누워봤어요.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누워서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정말 우리 엄마는 자는 시간 빼놓고는 딸 이름밖에 안 불러요. 하루 종일 제 이름 부르시거든요. 난영 씨가 암 수술을 한 지 2달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이제 102살. 네. 다른 분들은 호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호상은 없어요. 하루라도 뭐 며칠이라도 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 곁에 계셨으면 그리고 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속상했죠. 너무 속상하고 보고 싶고.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모녀에게는 서로가 1순위였기에 떨어져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단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사니까 거기다 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지, 제가 무남동의 외동딸이지. 그래서 제 조건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부모님 마음은 제가 좋다고 뭐 결혼했으면 그냥 가라고 하셨을 테지만 제가 내세우는 조건의 딱 하나는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였어요. 저는 내가 엄마를 두고 결혼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곁을 떠난 지 딱 1년.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오곤 한답니다. 이쁜 우리 엄마 어디가 계실까나 날라두고 응? 이렇게 이쁜데 거기서 아버지랑 계시고 나랑 이 다음에 다시 만나니까 오늘도 노래를 하는 김난영 씨. 그날은 생일이었어. 매일 목소리를 체크하고 다시 무대에 오르기 위한 당금질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어쩐지 평소보다 노래가 잘 되는 것만 같은데요.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힘겨웠던 고음도 문제없습니다. 절로 몸이 들썩이는데 암 수술 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가수 김난영으로 관객을 만날 준비가 돼갑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외출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평소 다니던 샵. 아 진짜? 지금 메이크업하러 온 지는 수술하기 전이니까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때도 공연 한 1년 6개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로 오랜만에 받는 메이크업. 화사하게 변해가는 얼굴만큼 자신감도 차오릅니다. 변신한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네. 바뀌셨네요. 좀 낫죠? 이렇게라도 매일 하고 다녔으면 좋겠지만 뭐 오늘은 조금 더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또 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겨서 공연도 생기고 뭐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지금 보시다가 제일 날 거예요. 그렇죠? 괜찮았어요? 네. 아주 기분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무대가 있다는 김난영 씨. 수천 번 무대에 오른 베테랑이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테스트 원 하나 둘 셋. 음악 한번 틀어볼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서서히 채워지는 자리. 관객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수 김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환영 소리가 한 1년 6개월 만에 들어보는 건가? 자, 이팔 좀 보내드릴게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가수 김난영. 오늘 무대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컨디션 한 60%? 60%밖에 안 돼요. 제가 저 자신이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100%는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그래도 80%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그래도 좀 만족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60%. 힘도 그렇고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직은. 네. 햇살이 비치는 맑은 날. 오, 바람. 좋아. 너무 좋다. 날씨가.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엄청 좋아요. 아주 그냥 오랜만에 제가 무지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갑니다. 날씨도 좋고요. 역시.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길래 발걸음마저 가벼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인사를 드리고. 네. 네.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임강현 작곡가입니다. 나도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잘 지냈냐고 여쭤보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도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갑자기 또 본인이 제가 위암이라고는 네. 뭐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하고. 저도 충격이 컸죠.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겼고. 상상치도 못했죠. 전 놀랬죠. 많이 놀래고 이제. 지인이 아닌 작곡가의 시선에서 김난영은 어떤 가수일까요? 굉장히 깊이가 노래에 깊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화려함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내공으로 머리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노래를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 가수분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좋아하는 또 가수입니다. 예. 내년 4월이면 이제 수전 2년 되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더 힘이 빠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뭐 히트가 나고 유명 인사가 막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인생곡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남기고 싶은 생각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좀 뵙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다 잦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인생곡을 좀 미리 하나 이제 부탁을 좀 해놨다가 일단 그 신곡도 좋고 다 좋지만 네. 몸 추스리고 그쵸. 컨디션 조절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인생곡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야지 한다고 그쵸, 그쵸. 인생곡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또 이제 작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또 좋은 곡이 나왔을 그렇죠. 때 네. 저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부터 전화해서 자꾸 세뇌를 하려고. 아, 좋은 곡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죠. 예. 건강하세요. 밥은 제가 돼. 아유, 아니에요. 진짜. 예. 일단 살아났으니까 재발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 살자 했는데 이제 수술한 지 1년이 넘고 나니까 조금씩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년쯤에 조금 더 오래 체력을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저의 인생곡을 하나 꼭 만들어서 남겨놓고 목소리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은퇴해야죠. 오래 했잖아요. 은퇴 공연도 해야 되는데.